자, 김혜섭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김건희 씨의 고모입니다. 최은순 씨하고는 옳게 관계죠. 네. 총선 때 김건희 씨는 공천 개입을 했는데 이 고모 김혜섭 씨는 뭘 했을까? 이게 썸네일로 제가 그렇죠. 왔는데 뭘 했을까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사람이 이제 고모부 장진호 씨. 사람입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왔던 김혜섭 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쐐기를 박는 그런.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아예 딱 만들어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한 3분 남짓 한 시간을 네. 만들었어요. 네. 김혜섭의 새로운 녹취입니다. 이건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고 오시죠. 지난 2022년 대선을 치를 당시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구원 주수로 나선 건 다름 아닌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 목사였습니다. 그는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한 먼지떨이식 수사가 진행될 때 대검압 화한 전시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19년 조국의 사태가 있을 때부터 대검 앞에서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한 전시회를 보셨습니까? 네, 그 화한 전시회 주도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해당 전시는 자신이 아닌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주도한 것이라는 포스팅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는 유튜버들에게 고마워서 농사지어 감자를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혜섭 목사 스스로 대검압 화환을 주도할 당시부터 유튜버들을 관리하기 위해 1억 원가량을 썼다고 발언합니다. 대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국이가 진짜 간첩이야. 조국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잡아들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조국이를 잡은 거야. 그래갖고 그 애들 뭐 학력이죠. 그런 것 때문에 조국이가 떨려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추미애가 있었잖아. 그때 코로나가 들어왔어. 코로나가 들어오니까는 광화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화환을 보여주라고 인시 사람 하나 서 있는 걸로 해갖고 화환이 360개가 되면서 검찰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본의 아니게 유튜브들을 한 1억 썼어. 왜냐면 거저가 없어. 그럼 물려면. 김 목사는 처음 대중 앞에 김건희 씨 고모라며 모습을 드러날 때부터 김상진 TV에 올라온 영상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꿈이 목사였었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김상진 총장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면 진짜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김 목사가 지인에게 한 발언과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도 김혜섭 목사의 관리하에 제작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목사는 자신의 지인에게 본인이 지금까지 10만 명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론 조작을 주도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요새는 선거운동을 이 SNS로 해. 10만 명을 내가 관리했는데 많이도 하셨네,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든 거야. 대통령을 만들었어 지금 유튜브서부터. 김 목사는 2년간 교회를 닫고 컴퓨터 5대를 놓고 활동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아니 원래 2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컴퓨터 5대 놓고 유튜브 하고 막 저 새끼들은 막 뭐 도사가 저기 건의를 가리키네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그게 나야. 근데 해이 입을까봐 말하지 말라 그랬지. 이뿐이 아닙니다. 뉴탐사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 김혜섭 목사에게 선물 공세도 펼치고 신뢰를 얻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자랑하고 다닌 인물이 이후 이준석을 밀어내고 홍보 미디어 본부장 자리를 꿰찼다는 제보를 받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자신이 신앙적 조언을 해주는 존재라던 김혜섭 목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김혜섭 목사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야, 놀라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김건희가 자주 만나던 도사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김혜섭 씨,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떤 인물인지 좀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무속 논란으로 공경에 처했었죠.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러니까 짜잔 하고 나타난 사람이 김건희 씨 고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정말 고모가 맞나,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했고요. 네. 그래서 그 등장하자마자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 이거는 이제 평화나무에서 제가 썼던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건희가 말한 도사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보통 목사들하고 능력이 다르다. 너랑 얘기하니까 평화나무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랑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머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신천지 얘기도 했네요. 네, 그 신천지, 그러니까 목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뭐 신천지표 받았다라는 뭐 그 신천지 그 교인들의 또 폭로가 이어졌었잖아요. 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신천지도 우리 국민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가 하면 신천지의 지지를 받은 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낙연이다. 이거 뒤집어 씌운 거다. 뭐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김혜선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이 증폭했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이거는 이제 그 김혜선 목사가 지금 기하성이라고 이영훈 목사, 영조 수목에 큰 거기 있죠? 네. 큰 교회 있죠? 거기 이제 그 총회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 총회에다가 이제 질의를 해서 얻은 답변이었어요. 기하성이 뭐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 중에 하나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뭐 이렇게 흔히들 많이 교단으로 알고 계신데 기하성도 하나의 이제 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김혜선 목사가 나는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여성 목사로서 한계를 느껴서 총신대를 다시 나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총신대 나온 이력도 찾아볼 수 없고요. 총신대 나왔는지도 지금 불확실하군요. 총신대는 안 가신 것 같은데. 네. 저기를 나와야 이제 목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 안수는 굉장히 군소교단의 미인가 신학교에서 받았고요. 2006년도에 그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목회 연구원 과정을 수료했어요. 네. 어쨌든 뭐 과거 경력이 불투명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올렸던 포스팅들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바로 느끼실 텐데 왜 상식적이지 않죠.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을 3차까지 맞아야 한다고 난리를 털고 심지어는 주사를 맞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러면서 이거는 결국 짐승의 표인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음모론 막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글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이제 공산주의다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저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그 코로나 예방 주사를 제대로 맞았는지 이게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은 뭐 다 3차 접종까지 다 했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의문이 좀 제기됐었죠. 네. 근데 고모는 이제 그 예방 주사를 짐승표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목사라고 나서면서 그 무속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지금 목사로서 나서는 게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더 그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피해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열린공감에서 이제 보도했었잖아요. 이성열 대표의 굉장히 억울함을 풀어준다면서 이제 장진호 씨가 최우선 씨한테 자료 제출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제 기사를 썼었는데 장모니까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선라이즈가 누구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의심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제가 그 김혜선 목사 만나서 선라이즈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제가 영상을 찾아서 좀 짧게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원지연 기자고요. 선라이즈 그 공익 제보했던 이성열 씨 아시죠? 목사님 선라이즈 누구 겁니까? 그것 때문에 선라이즈는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공익 제보했던 이성열 씨가 굉장히 많이 대범에 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안 주면 내가 그거라도. 아, 네, 하십시오.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말씀하신. 야란이요. 어머. 까불지 마. 제가 언제 까불었습니까? 맞고 싶어? 아, 여기서 지금 폭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겁니까? 폭력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선라이즈에 대해서 물었는데 굉장히 과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봐.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김혜선 목사를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진짜 화난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이 굉장히 좀 고상하게 이제 보이고 싶어 해서 절대 저렇게 화를 안 낸대요. 근데 정말 화가 많이 난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과거에 제가 또 이성열 씨 저도 취재하면서 장진호 씨에게 당했다는 사람을 또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평택에서 부동산을 함께 샀다가 이제 배신당한 제보자의 하소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취재하면서 이성열 씨의 제보가 그냥 이제 그냥 본인이 뭐 상상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좀 헛다리 짚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김혜섭 씨나 장진호 씨가 계속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도를 했었죠. 네, 조금 더 좀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자면 대검압 화환 이건 내가 주도한 거다라면서 2022년에 자신의 모습을 딱 드러내고 나오면서 본인 입으로 했었어요. 대선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이니까 이거 나 아니고 김상진이 한 거고 오히려 이거 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네. 김상진한테 뒤집어 씌웠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대검압 화환 전시는 내가 주도했다. 유튜버 관리 1억 썼다라고 발언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영상을 또 따로 편집을 하긴 했는데 한번 시간이 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면은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컴퓨터 5대의 유튜버 이렇게 계속하고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계속 세무조사를 받았대요. 2년 동안. 그래서 교회 문도 닫고 있어서 그 피해가 갈까봐 내가 그동안 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나온 거다 막 이런 발언들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분이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페이북보다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던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제가 오타가 나는 이유는 손가락이 삐뚤어져서입니다. 페이북 50만을 관리하다 보니 점점점. 이거는 분명히 저는 과장일 거라고 보는데 과장이겠죠. 그렇지만 아예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도 약간 뭔가 본인을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세창 씨 같은 스타일 같아요. 스타일. 그렇죠.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하고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부대를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댓글 부대의 이제 상시자들의 그 목표로 내세웠던 게 사이버 10만 양병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김혜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만으로 늘어났네요. 네. 그렇죠. 근데 50만까지야 설마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저는 이건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주변에 보여지죠. 여기 사람도 많이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극우 유튜버 또 SNS를 통한 이제 그 여론 선동에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상당히 그 대규모 그 여론 선동,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김건희 씨의 고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저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자발적으로 또 협조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뉴탐사에서 보도하셨더라고요. 네. 그 한원섭 씨? 열린공감 TV 기자가
그 김혜섭 씨한테 누나 그런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혜섭 씨가 그동안에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뭔가 돈도 쓰고 뭐 이런 것들 여론 조작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을 스스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 볼 때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도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김상진 등 주로 극우 유튜버들한테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원섭 씨뿐만 아니고 요 보도가 나가고 난 직후에 저한테 제보해온 거에 따르면은 그 촛불 그 집회에 그 나오는 그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진보적인 유튜버들. 그 유튜버들한테도 이렇게 돈들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돈의 진원지가 뭐 김혜섭 뭐 목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얘기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꽂았을 수도 있어요, 몇 명을. 네, 그러니까 뭔가 진보 극우뿐만 아니고 이제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도 겨냥을 하고 네.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진보 진영 내에 있는 그 유튜버들 간에 이제 그 이간질을 시키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꼭 이제 신천지 비슷하게 교회 침투해가지고 네. 교회 신도들 추수하는. 이간질 시켜서 네. 추수하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좀 수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자, 그럼 한원섭 씨 그때 관련해서 나왔던 네. 그 발언 한번 김혜섭 다시 씨를. 듣고 올까요? 누나 한다는 네. 그 통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혜섭은 어떻게 취재해요? 직접 찾아가요? 네. 그럼 만나줘요? 안 만나주잖아, 그 여자가. 안 만나고 억지로 그냥 만나고 또 취재하고 그러고 그러죠. 아니, 안 만났는데 어떻게 취재를 해? 아, 어거지로? 예. 지금 이제 누님 해요, 지금 이제. 아, 친해졌네? 예. 아, 내가 볼 때는 김충식 씨하고 저기 친해졌으니까 쉬울 것 같아. 아니, 근데 김충식의 나이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렇긴 해. 아, 그러면 얘기를 못 해준다? 전혀 모르고 만나지. 근데 어떻게 누나 할 수가 있어요? 안 만나줄 텐데. 그게 이제 만나는 요령이죠. 만나서. 어떻게 뭐 믿음으로 그렇죠. 접근하나? 믿음으로 접근해야죠, 믿음으로. 접근. 네. 근데 그쪽이 무슨 교파예요? 김혜섭은? 여의도 순복이요. 순복음교회 교파예요? 네, 진짜? 여의도 순복이요. 예. 그렇구나.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 그냥 기도원이잖아. 거기는 기도원이죠.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작년부터. 기도원도 안 해요? 네, 기도원도 안 하고 이제 장진우하고 같이 둘이 이제 편하게 살더라고, 손주들하고. 그래. 거기서 저기 수련원도 안 하고. 네,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럼 장진호는 요새 뭐예요? 거기 뭐 생강 거기 왔다 갔다 하던데. 생강 사업은 하고. 다른 건 안 해요? 장진호는? 땀 좀 보러 다니는데 그냥 그것까지는 아, 장진호하고도 대화하고 친하고 그래요? 그건 얘기하는데 그냥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서산에 가면은 저기 김혜섭 집도 들어가시고 그러겠네? 친해져가지고? 누나 하니까. 누나 아니 그러면은 그냥 일반인 척하고 누나 해요? 그렇죠. 아, 그러면 뭐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뭐 정책이 돼요. 그래요. 그냥 저는 녹취하고 있죠. 그냥 녹취만. 근데 그 여자는 모르고. 그렇죠. 카메라 소형 카메라 전혀 티 안 나는 거 들고 있으니까 모르지. 저기 저기 최재형 목사 뭐 시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시계 쪽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아주 소형인데. 어디 뭐 이렇게 하여튼 몸에 지니고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치얘기는 일도 안 해요. 아, 그러면은 또 소형 카메라가 녹음도 돼요? 되죠. 아, 훌륭하네. 저 참 누나 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근데 이제 사연덕스럽게 언더커버로 하네요. 네. 정말 취재를 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보도 보면서도 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열린 공감에서 그럼 김혜섭 씨 관련해서 좀 보도가 나왔나요? 9월에 나온다 그랬죠. 9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9월 다 돼갑니다. 네, 지금 네. 9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요. 어떤 게 나올지. 그리고 실제로 처음 접촉은 이제 언더커버를 목적으로 접근했을 수가 있는데 거기 접근했다가 사실 김혜섭 씨의 매력 거꾸로 매수나 이제 포섭 당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보이죠. 그렇게 의심되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럼 언더커버 취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소름 끼쳤던 부분은 저한테 고소고발 안 당한 이들이 없어요. 진보 진영이에요. 그 네. 발언. 네. 네, 그게 소름이 끼쳤어요. 저도 뭐 여러 건 그렇죠. 당했죠. 네, 지금.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천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다 강진구 패거리들이 전부 다. 다 패거리들이지, 다. 그러면 말하자면 한놈섭 씨는 독립운동하는 거네. 다른 사람들은 다 친일파고. 저한테 고소고발 안 나가는 애들 없어요. 진보 진영이에요. 모르지 나는. 누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강진구 오빠 양복 받으면 내가 고발한 거야. 그거. 아, 그래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 백은종도 했다고? 다 했어요 그냥. 내가 진보 진영 유튜버들 다. 왜 그랬어? 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 정천수는 정상이야? 내가 그렇게 보기에는 따지면? 정천수는 나아요. 내가 겪어본 그래서 정천수 편들어준 거예요. 정천수가 그래, 그래서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정천수는 나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내가 겪어본 정천수는. 그래요? 제가 겪어본 정천수는 별로 양심이 없던데. 에이, 안 그래, 뭐, 가끔. 강진구 같은 애들은요, 강진구는 나한테 고발 작년에만 한 10건 당했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냥. 강진구는 아마고, 명절이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는 죽음을 맛볼 거예요, 강진구. 그래요? 마세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저분의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어요. 저분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보 유튜버 죽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철수 씨 편에 서서 여기는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서 그러는 거는 그것도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뭐 그렇다 쳐요. 백은종 선생님은 왜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열린공감 TV의 정천수 씨의 하고 이제 좀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뭐 강진구 저를 상대로 이제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천수 편에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쵸.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진보 진영 유튜버들을 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고소고발했다라는 대표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정천수 씨하고도 그렇게 관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죽이려고 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자꾸 김혜섭 씨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저도 그때 그 보도를 봤었는데 그냥 누나 한다라는 거는 뭐 취재력이 좋으신가? 저는 이미 차단당했잖아요. 네. 접근도 안 되고 지금. 그런데 취재력이 좋으신가? 소환이 좋으시네. 언더커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더커버의 종류는 아니겠다. 네. 그러니까 김혜섭 씨가 결과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을 이제 키우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결국 진보 진영 유튜버들 내부를 이간질시키고 자중질환을 부추겨서 진보 진영 유튜버들 자체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드는 네. 그런 좀 뭔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이 돼요. 그리고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한원섭 씨도 또 포섭이 됐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고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일 의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열린공감 한원섭 씨가 소속돼 있는 저 열린공감 TV가 이성열 씨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혜섭과 앙숙인 이성열을 뜬금없이 계속 공격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김혜섭 씨로부터 사주나 혹은 자금 지원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사실 이상한 지점이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이성열 씨냐? 이성열 씨만 네. 공격해요. 거의 다 보면. 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아스팔트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치 깡패거든. 네. 그런데 이걸 누군가 이게 보도가 나가자 굉장히 불편한 듯이 김혜서 목사한테 보냈나 봅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랬더니 김혜서 목사가 요거를 이렇게 본인 포스팅에다가 딱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대의 사기꾼 두 인사가 갈날이 가까워왔음을 스스로 알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네요. 이러면서 글을 쫙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기는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유튜버들을 움직이니까 이 보도도 마치 누군가가 사주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 네. 깡패가 된 아스팔트 유튜버들을 지금 비호하는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비호하는 말이죠. 비호하면서 그리고 요 유튜버들에는 뭐 김상진 씨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쭉 나오죠. 예, 극우 유튜버들이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폐악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도된 건데 자기가 키우던 유튜버들을 건드리니까 지금 뉴스타파를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꾼이라는 거는 사기꾼 두 인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저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조국이랑 이재명을 뜻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아, 네. 그렇군요. 저는 네. 이제 혹시 뉴스타파를 얘기하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걸 남들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번 포스팅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한동훈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이게 6월 25일이면 올해. 올해인가요?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이게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막 이러면서 요즘 핫프레이스 한동훈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한동훈이는 윤통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키니까 마치 자신이 왕이 된 듯. 아, 네. 막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뭔가 계시를 받았다는 듯한 발언 그 글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을 3번 배신할 거라는 그런 약간 계시를 받았었다라는 이거 좀 듯한. 특이한 얘기도 나오네요. 네. 엉덩이에다가 뽕을 넣고 가슴에도 뽕을 넣는다라는 네. 얘기는 이건 최근에 그 한동훈 관련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얘기예요. 한동훈을 그렇죠? 봅니다. 왜냐? 금수저의 엘리트로서.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또 밑에도 보면은 윤 대통령 무시하는 건 기본이요. 그러니까 저를 20년 동안 키워준 윤 대통령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요. 그리고 마치 자기 대통령의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명도 거역하면 물론 등장하자마자 명도 한다는 거역. 말이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이요. 막 이러면서. 김경률 얘기도 나오네요. 네. 김경률 3인주의를 영입해놓고는 국민의힘을 당권을 장악해서 공산화를 만들려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도태우 장해찬을 쳐내고 요거 네. 저 공천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진짜. 네. 예. 은근히 지금 김건희 씨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김건희 씨가 지금 하는 말 같아요. 오타가 좀 많긴 하지만. 네. 왜냐면 관리하셔야 되니까. 50만 하다 손가락이 보니까 아프세요. 그거보다는 네, 손가락이 약간 아프셔가지고. 예, 별로 이렇게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분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제가 김혜선 목사가 정광훈을 진짜 싫어한다는 얘기는 제가 진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본인 포스팅에도 썼더라고요. 아, 네. 광화문에서 말씀 선포만 하고 회개운동만 일으켰다면 지금과 같은 과욕은 없었을 겁니다 하면서 신혜식 같은 정광훈 같은 꼴통들의 어리석음과 돈 타령은 적어도 없었을 겁니다. 뭐 함량 미달들이 나라를 일으킨다고 난리치며 돈의 수가 넘쳐나니 정치에 관여하려 하는 어리석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정광훈이 네.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전광훈과 안정권, 신혜식은 윤석열 지지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대통령 되니까 빨고 있음을 국민이 다 알고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네. 그 홍창욱이 박완석 대표들이 자기보다 구독자가 많으니 시기하고 질투에 선거 전 가장 중요할 때 딸 때 오죽하면 본인이 김영환 장관님께 부탁드려 수습을 한 사람이 저입니다. 김영환 장관에게 부탁해서 수습했다. 뭘 수습했을까요? 네. 참 이런 부탁도 한다.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지금 주체를 못하네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극우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쳐내려고 하는 것 같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정광훈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 딜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에 이제 개입하는 얘기도 나오네요. 이 최근에 이제 포스팅인데 어떤 여인이 전화가 왔는데 요는 정부 요직에 자리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다 라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은 해요. 그리고 김혜선 목사는 분명히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상담하려고 전화 왔다 뭐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부 조직에 자리를 갖고 싶다면서 왜 그 하고 많은 목사 중에 김혜선 목사한테 전화할까요? 김건희 고모니까 네. 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 대선이 끝난 후 고향 오라버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서 봐. 네가 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는 너는 예지가 있고 통이 커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김건희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에 감동을 받은 것도 웃긴데 김건희 자리에 있는 게 왜 통이 커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김건희가 나라를 다스리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볼 때는 김건희는 여전히 이제 어린 조카처럼 보이는 거고 어린 조카가 뭐 영부인 하는데 내가 그래도 김건희보다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김건희를 내가 좀 영적으로 지도하는. 네, 내가 좀 계속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이런 걸 올린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김건희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런 걸 올릴 리가 없죠. 자, 2022년 8월 11일 날 올렸던 글이긴 하네요. 아니, 이때는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는 뭔가 본인이 그때 같이 뭔가 과시하고 있을 때만. 네,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어깨뽕이 많이 들어가서. 네. 네. 과시하고 싶어서 한 것 같다. 하여튼 그런. 네, 천하의 권력을 거머쥔 김건희의 고모로서 말하자면 이제 그 상황 비슷한 이제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조심하는 게 이 정도일 텐데. 아유, 뭐.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쵸,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또 문제인 건데, 어떤 얘기도 하냐면요. 본인한테 하나님께서 100억짜리 공장을 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봐 세만 받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다시, 예, 직접 육성으로 무슨 듣고 얘기예요, 이 오시죠. 얘기는? 네. CBS 회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줬어 지금. 어디? 서산에요? 아니 저기 충주에다가 거기에서 4천만 원이 나와. 생각은 그만두고 이제 쉬려고 그랬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100억짜리를 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4천만 원씩 나는. 충주에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충주에 건물을 주셨지? 아니야 그게 또 사연이 있어. 어느 날 그러는가 우리 남편이 목사님은 목사 일하고 자기가 회장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사장을 하래. 그러면서 나를 500만 원씩 월급을 주더라고. 네. 근데 나는 뭐 그거 관리할 시간도 없고 내가 니까 우리는 여기 산 전체를 땅을 다 사서 지금 35,000평이야. 그래갖고 네. 저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이제 이 일이 터지니까 네. 혹시나 저 윤 후보한테 그거 될까봐 지금 일부러 해를 주고 저는 여기 와 있어. 새맘. 네. 놀라운 얘기인데 네. 100억짜리를 하나님이 줬다. 저거는 누군가 김혜섭 씨한테 그 뭔가 100억짜리 되는 공장을 뭐 그게 준 거네요. 준 거라는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00억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장이. 근데 이제 향후 뭐 그 정도의 가치가 될 거라고 본 건지 어쩐 건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김혜섭 씨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유튜버들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보도를 보시고 좀 제보를 받기 위해서 오늘 같이 내놓은 거니까. 지금 네. 이제 여기 그 통화 상대자로 지인으로 나오시는 분은 이제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네, 그 맞습니다. 음성을 성으로 AI 성으로 했다는 대역을 걸 썼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충주에 공장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네. 왜냐면 이제 업체들은 이제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나오더라고요. 충주에 섬유 제품 방적회사 가희산업 주식회사 대표는 김혜섭. 나오네요 이게. 네.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등기부 등본을 봤습니다. 네. 2019년에 설립이 됐어요. 자, 이름이 건희가 아니고 가희입니다. 가희. 네. 네. 가희산업. 무역업 이런 거 하는 거네요. 예, 뭔가 조금. 이게 사실은 근데 이 가희산업 감사는 이제 남편이네요. 네. 그렇죠. 2019년에 회사를 이제 만들었네요. 서산에. 사실 근데 이 가희산업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서산이 LK복합 주식회사 또는 평택복합물류회사라고 해서 회사를 업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산했거든요. 해산했는데 2019년에 이거를 다시 살려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충주로 이전을 시킨 거예요. 네. 법인을 살려서 해산된 법인을 살리고 그 법인을 이제
충주에 있는 공장으로 주소지를 네. 이전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백목사 하던 얘기죠. 네, 한동훈 네. 집을 네. 삼성동에는 한동훈 집을 사서 아니 뉴질랜드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왜 그 삼성동에 한동훈 집을 또 어떻게 샀을까? 근데 이분이 사실 뭐 특별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아닌데 그때 뭐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하나님이 같은 돈벼락을 얘기예요. 맞게 했다는 건데 네. 공장을 어떻게 인수했는지 과정들은 취재가 됐나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찾아가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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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주식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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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아니 100억짜리 건물이고 월 4천만 원 나온다는 건물이 저렇게 돼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장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느 네. 거로 보더나. 멈춰 있었어요. 버려진 네. 건물 같아요. 네.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그 현황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까지도 매출이 잡혀 있어요. 호호. 네. 그러니까 근데?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억 4천 정도, 진짜 한 월세 수준으로 보이죠. 네. 그 정도로 저 월세는 잡혀 공장의 있어요. 가동이 멈춘 게 최근이 아니고 뭐 최근 수년간 공장의 가동이 멈춰진 걸로 보이는데 그럼 저 매출은 저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해서 올린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죠. 네. 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2019년도에 김혜선 목사가 이름을 바꾼 게 가희라는 네. 곳이잖아요. 근데 이 공장이 원래 30년대 방직 공장 가희라는 회사가 있던 자리예요. 굉장히 중견기업으로는 굉장히 좀 촉망받던 네, 곳이고, 그런데 이 회사가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이 회사가 돌연 2015년도에 기업 사냥꾼에게 넘어갑니다. 15년. 2015년. 15년도에. 네. 그러니까 30년 된 회사가 89년에 세워졌군요. 네. 그 기업 사냥꾼들에게 홀라당 넘어갔고, 그리고 이거는 관련해서 막 보도도 나오고 했었어요. S마크라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그 회사가 네, 맞습니다. 아까 가져갔군요. S마크라고 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넘어간 후에 S마크로 이름을 바꿔요. 네. 그래서 신탁 회사가 이거를 가지고 가네요. 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그 30년 전통 가희 시절의 대표들은 이제 뭐 경세호 회장이 운영을 했었고 쭉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대표를 자녀들이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런데 기업 사냥꾼한테 넘어간 후에는 이제 20년 5월 21일에 상장 폐지까지 됐고요. 이거 원래 상장 기업이었군요. 네. 대표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가 김혜섭 씨한테 간 거예요. 네. 이런 과정으로. 근데 이제 이게 S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땡땡 씨가 운영하고 뭐 이렇게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어쨌든 2021년에 폐업은 했더라고요. 그리고 S마크 직원들의 그 이제 구직 사이트에 리뷰들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네. 경영난을 허덕인다. 예전 오너가 있을 때는 어떤 뭐 알아주는 회사였는데 오너가 바뀐 후에 모든 면에서 크게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월급도 매일 밀리고 경영진들이 관심도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찾아갔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공장에 이제 그 경비실을 좀 찾아가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네. 아저씨 죄송한데 저기 옆 건물이요. 네. S마크 거기는 지금 공장 운영 안 해요? 옆에 있어도 잘 몰라요. 그전엔 가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몇 달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 몇 달이 넘어갔다고요? 몇 달이 넘어간 것 같은 느낌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몇 번 바뀐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처음 온 사람들은 충남 서산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팀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지붕 위에 있는 태양열 히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참 수리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마스크 공장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한동안 막 경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한 2년 정도 됐죠? 처음에 마스크 공장 한다고 했던 분들은 혹시 저기 김혜선 목사님이라는 분? 몰라요. 누군지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갇혀있고 우편물 계속 흩날리고 그래서 지금도 궁금한 상황이죠. 누군지 몰라요. 마스크 사업 한다고 왔을 때 그게 한 2019년 요때 그 19년 20년? 아니 2년 전 2년 전쯤에 22년 게 19년이면 아니죠. 한참 전이니까. 코로나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21년 그 정도 같아요, 느낌이. 그 경찰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저 일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 빨간 걸 치고 싸고 치고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그분들하고 해결이 됐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요 근간에 또 큰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치우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여기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는 S마크라는 공장이었는데 한석 대표님 모르세요? 이름이 회사 이름이 4번 바뀌었으니까 첫 번에는 서산 온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다가 뭐 마스크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아주머니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그 서산에서 오신 분이 영부인 고모실 텐데. 그런 내용은 몰라요. 모르세요? 키가 좀 작가막한 분이고 머리 빠글빠글. 네, 그래서 인정스럽고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그분 이후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게 제가 잘못 이제 안 오세요? 그 이후는 그분밖에 본 사람은 없어요. 그 전 대표님은 혹시 잘 모르세요? 그 전 대표? 그 전 대표는 가희라고 하는 섬유회사 오래했죠. 그래서 가희는 아, 그래요? 그분들이 팔고 그냥 딴 데 가셨어요? 그분들은 방에서 나가는 거죠. 네, 넘어간 거지. 그 전에 S마크라는 이름이었는데? S마크.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서산에서 온 사람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김혜섭 씨를 네.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들어와서 공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가희라는 방직 공장, 오래된 그 30년 역사의 공장이 기업 사냥꾼들한테 넘어가서 이제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아, 그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 워낙 기업 사냥꾼들이 지금 거기 대표는 이제 구속돼 있고 막 하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이분 얘기는 그 서산에서 온 사람들이 공장을 인수한 이후에 그 이후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S마크의 대표로 있었고 이게 쭉 있는 사람들은 좀 바지 사장으로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대표했던 분의 제가 집에도 한번 가봤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보니까 일주일 전에 다른 사람이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장을 운영할 만한 어떤 대표가 살 만한 집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작은. 경찰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혹시 이 기사와 관련된 건가요? 이건가 했는데 일단은 김혜섭 씨가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한 거니까 혹시 김혜섭 씨와 이런 뭐 기업 사냥꾼 간에 모종에 뭐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그렇죠. 사실상 좀 드는 기업 거죠. 사냥꾼. 네. 하나님은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네. 이게 인수된 시기 2015년인가요? 인수 누가 인수? 가희가 운영하다가 지금 넘어간 기업사랑 넘어간 기업 시기. 사냥꾼한테 넘어간 게 그쯤이고 그 다음에 김혜섭 씨가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19년. 2019년. 19년. 네, 검찰이 좀 이제 손을 좀 댔군요 보니까. 예, 자꾸 이제 그렇죠. 그림자가 자꾸 보이죠. 그러니까. 검찰? 태양광을 그리고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김혜섭 씨가 오면서. 이거를 이제 구글어스에서 보면 2017년에 실제로 진짜 없었어요. 근데 2019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년에 이렇게 시작해서 20년에 이렇게 그
설치를 완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절 이걸로 돈 버나요? 혹시 태양광으로? 그 태양광 발 돈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현황을 보면 그 설비 용량이 계속 지금 잡히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1.21메가와트군요. 네. 네. 그 정도면 그리고 그 2024년에는 소형인데? 훨씬 많죠. 네,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네. 지붕으로 돈을 벌고 있군요. 지붕의 태양광 발전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상당히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고.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당 거의 이제 그 무자본으로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한 것 같고 그리고 인수하고 난 뒤에는 거의 이제 회사에 있는 자산들을 다 털어먹고 지금 이제 저 회사는 사실상 이제 뭐 재기불능에 이제 폐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김혜섭 목사가 얘기했었던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싼 값에 100억짜리 회사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검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S마크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한 대표라는 사람 만나면 참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다른 대표도 찾아가 보고 그 S마크 서울 지점이 아직 이렇게 빨간 줄이 안 그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네. 야, 놀랍네요.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우편물은 또 계속 오고 있어요. 우편물은 오고 있고. 우편물이 네, 여기도 우편물이 계속 오고 있고요. S마크. 근데 이제 제가 그 건물주랑도 어떻게 통화도 해봤는데 아마 그 이제 맞춰보면 2019년에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한 1년 못 채우고 여기 이제 나간 것 같고요. 보니까 실제로 S마크는 2021년 4월 30일에 폐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겁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지금 그 공장 내부에 S마크도 있고 그 김건희 씨 고모 김혜섭 씨가 하는 가희 산업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62번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표준산업 산업명은 면 방직업이잖아요. 요거는 S마크가 하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임대료만 받을 거였으면 가희 산업은 왜 만들었나?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희 산업에는 사업 목적에 임대업이 없어요. 네, 임대업이 없습니다. 태양광이 들어가 있군요. 네. 태양광. 네. 이것도 같은 주소지에 그러니까 김혜섭 목사가 가지고 있던 그 가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걸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유령사. 저 공장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던 것은 이제 S마크였었는데 결국 S마크는 이제 폐업을 한 상태고 그런데 폐업을 한 이후에도 아까 보니까 2023년까지 저 주소지에서 계속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전 자금 세탁용으로 그 저 기업을 인수해서 실제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기업 형식적으로 기업만 이제 존속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네, 듭니다. 그것도 의심이 되죠. 네. 자, 그런데 더 좀 우연이겠죠? 되게 이상한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게 지금 2019년에 대출을 받았어요. 네. 최고채권의 한 42억 정도. 그런데 여기 지금 근저당 설정 그 대출받은 곳이 동서울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강동구에 있는 조합. 암사동. 예. 네. 하필 강동구까지 해서 봤는데 최은순 씨가 소유했던 ES 빌딩 옆 건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라이즈도 그 김혜섭 목사 부부가 이제 이성열 대표한테 공익제보 신고하려면
일로 보내라라고 얘기했던 이제 그 일로 보내라고 했던 곳이 알고 보니까 최은순 최은순. 씨한테 제보가 네.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 상층에 사실은 이제 최은순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김혜섭 사장이 있고 그렇게 이제 이들은 이렇게 쌍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이렇게 대출 받았잖아요. 네. 근데 대출액이요. 거래가액보다도 높아요. 이렇게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고 채권액이니까 뭐 한 채권 최고 대출은 한 46억이면 예. 보통 한 40억 정도? 그렇죠? 한 38억이나 38억 정도? 네. 네. 그런 정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거래가액은 21억. 21억. 예. 지금 공동담보가 들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21억이 나오네요. 네. 네. 21억. 21억 에? 22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부동산뿐만 아니고 지금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공동담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 공동담보 들어간 이제 부동산하고 합쳐서 담보로 잡히고 한 38억 정도를 이제 대출 받은 걸로 보입니다. 많이 네. 대출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공장을 대가로 공장은 이제 빈 공장이잖아요. 공장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업할 생각이 없는 없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만 보고 지금 네. 대출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대출 용도도 쓰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금 세탁 용도도 있는 거고 공장이 운영이 되지 않는데 매출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하느님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설명하기 좀 못하니까 네. 그냥 저렇게 대충 두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네. 굳이 충주까지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네. 서산하고 충주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멀죠. 네. 서산에 살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혜섭 씨 서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우연히 그 기업 사냥꾼들이 인수했던 공장을 또 김혜섭 씨가 산 건지 뭐 거기서 도대체 매출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쨌든 지금 극우 유튜버나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충당하는 곳으로 의심되는 곳인데 여기 가보니까 막상 보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텅 비어 있고. 네, 뭔가 네. 오늘 제가 이제 녹취에서 들려드리진 않았는데 맨 처음에 김혜섭 목사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지난 2년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2022년 발언이니까 뭐 20년, 21년 막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요것과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또 그동안의 세금을 조금 이렇게 탈법적으로 많이 이제 면제받거나 막 이랬던 정황들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혜섭 목사가 기아성이라는 교단이 필요했던 이유, 이걸 좀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거에도 이제 취재했던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가희 산업이 원래 그 서산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제 해산했던 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가희 산업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서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업체, 거기 소재지, 거기를 보면 2004년에 장진호 씨가 이제 사서 이걸 아마 경매로 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경매로 사서 2005년에 그 교회로 넘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 종교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성당으로 갔어요. 종교부지가 돼서. 네. 이게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있죠. 네. 저기 지금 최은순 씨가 지금 동업자들하고 어울려서 샀던 그 남양주의 그 땅. 그 땅이 근데 갑자기 그 절부지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네. 네. 종교부지로. 종교부지로. 그런데 보세요. 김혜섭 목사가 기아성에서 그 목회 연구원을 최소 수료한 게 2006년 2월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로 지금 여기 앞서서 본 거기 그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그 성당으로 넘어간 건물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그 로뎀교회, 김혜섭 씨 그 로뎀교회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2005년에 증여가 됐어요. 교회로 증여되네요. 네. 그러니까 목회 연구원 수료도 하기 전에 기아성 교단이 필요했던 급한 이유가 그렇죠. 있었던 네. 걸로 보이죠. 이 정광훈 교회도 그렇고요. 이게 좀 교회가 이 부동산을 이 기획 부동산
교회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 세제 혜택이 그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금 추적도 거의 뭐 불가능해지 네. 네.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목표연구원 그 당시에 수료했던 그 서상식 목사는 그 연금 있잖아요. 목사들 연금. 네네. 그거 배임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받았던 분이에요. 참고로. 아. 네. 참. 네. 한마디로 전부 참 이렇게 사짜 집안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성당을 찾아가서 여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탐사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일하는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부쩍 전화드렸습니다. 저녁 때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그 성당 들어서기 전에 네, 여기가 무슨 가이산업이라는 공장 있지 않았나요? 무슨 공장이요? 가이산업이요. 주소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서산시 성림동 299-26 아닌가요? 아니, 299-26이요. 네네네. 거기는 저희가 나중에 매입한 종교 부지로 이전한 거예요. 거기는 2014년. 거기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지금은 저희 성당이 통합됐어요. 제가 나중에 매입한 거예요, 거기를. 거기 그러면 종교부지였다가 2014년에 매입하신 건 거죠? 아니요. 종교 부지가 아니에요. 개인 주택이었는데 저희가 매입한 거예요. 2014년도에. 아, 그래요? 거기 뭐 공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장은 아니었고 1층은 살림집이었고 2층에는 교회? 네네네. 목사님이 아마 여러 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사업을. 근데 거기도 창고에는 거기 뭐 이렇게 생강 작업장 이런 거였었어요. 아, 네네네. 네. 거기도 보니까 예전에 성복음 재단? 뭐 이렇게 돼 있... 네네, 맞아요. 거기가 그분이 소유주가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종교부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부지는 저희가 매입하면서 종교로 이제 재단으로 들어온 거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 때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는 살 때는 종교라서 종교인 뭐 이렇게 소득세는 뭐 이렇게 과세가 안 되는 게 있지 않아요?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분들도 좀 안 내셨겠네요?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비즈니스와 지금 종교가 결합하면서 이제 돈이 막 나오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오래돼가지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취재할 때 여기 취재를 했었더라고요. 이게 딱 맞아떨어졌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앞서서 보여드린 장진호 씨랑 평택에 같이 건물 샀다가 배신당했다는 분 있잖아요. 네. 반반씩 샀는데 나중에는 막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막 이래서 토로하셨던 분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사이가 좋을 때였는데 아마 그분이 장진호 씨한테서 받을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등기 이전한 걸 막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서산세무소에서 그때 1억 원을 추징금을 이제 부과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산 시내 상가를 교회로 증여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이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추징금 1억 내야 될 걸 2천만 원만 내더라. 그래서 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부동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까지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였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종교법인이 필요했던 이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세무사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 목적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아마 3년인가 5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는 교회로 활용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보자분도 여기 교회로 활용 안 했는데 교회를 활용한 것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어떤 재산 부피처로 활용되는 거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딱 지금 이번 취재랑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과거에 취재했던 내용하고. 결국은 이제 종교부지를 사서 생강 공장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강 공장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썬라이즈에서 사실은 무단 밀반출한 거, 뭐 생강도
뭐 한 몇백 프로 정도씩 관세가 붙을 거예요. 네. 이걸 관세를 그 납부하지 않고 좀 빼돌리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저 생강 공장으로 썼던 곳들이 이제 바로 그렇게 선라이즈 이런 쪽에서 빼돌렸던 곳들을 보관하거나 그걸 가공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 아니었나. 네. 결국 뭐 하나님을 빌어서 그 개인의 딴 주머니를 쳐는. 네. 네, 그러면서 세금은 안 내고. 네. 네. 야, 저기 나라에 내야 될 세금으로 극우 유튜버나 저런 한원섭 네. 같은 저런 사람들을 혹시 네. 관리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나중엔 교회 가서 이제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더 많은 또 축복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저랑 같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혜선 목사 만나러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전화는 진짜 진작에 차단당했거든요. 그래서 PD 전화를 좀 빌려서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요.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김혜선 목사님! 목사님! 여보세요? 네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목사님 오늘 교회 안 오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누구신데요? 네, 아유, 목사님 그 충주에 있는 가희 주식회사 지금 안 하세요? 누구시냐고요? 예, 저 권지현 기자인데요. 여보세요? 목사님. 네. 느낌이 네. 있었던 거예요, 느낌이. 네. 왠지 느낌이 들어본 정말.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런 반응만 돌아오는데 네. 한원섭 씨는 진짜 어떻게? 누나 하면서. 네. 네. 아, 근데요.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많은 김혜석 그렇죠. 씨의 주옥 네. 같은 글들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인스타그램 그분 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후에 그래서 답답하니까 다시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저는 카카오톡. 차단당했잖아요. 카카오톡. 근데 다행히 제가 예전에 그 정광훈 씨 그 지지자들한테 폭행당하면서 핸드폰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제가 카카오톡 계정이 2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차단당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거를 읽었더라고요. 아. 읽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이거를 지금 저기 김혜섭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군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네. 뭐라고 좌파애들은 자기가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모르나 봅니다. 최정이랑 간첩이 건희에게 여사에게 부터 간첩질하더니 나에겐 열린 공감의 권지현이라는 좌파 기자가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온다. 네,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때 어차피 김혜선 목사가 저를 알잖아요. 그리고 저를 평화나무 기자로 알고 있을 것 같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 보도는 뭐 뉴탐사에서 보도될 예정인데 이렇게 적으려다가 제가 깜빡했어요. 네. 그래서 소속은 안 적은 거예요. 아하. 그랬는데 저를 열린 공감 기자라고 호칭을 하고 열린 공감이라고 입력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낸 거 보시겠어요? 아래 다음 포스팅 보시면 열린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린 공간. 네.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포스팅을 다음 슬라이드 71번 네, 보여주시면 제가 소속은 안 적었고 그리고 네 소속을 안 적었죠. 근데 이렇게 보냈는데 저를 열린 공감 기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해직 기자고 아직 뉴탐사의 정식 기자는 아니니까 뭐 저렇게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를 평화나무 기자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어도 그럼 쟤는 뉴탐사로 이직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왜냐면 생각하는 게 제가 맞는 지금 거죠. 보도를 계속 뉴탐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열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는 모니터링하고 있구나. 그렇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나무 권지연을 이제 열린 공감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탐사로 옮겨가면 뉴탐사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 거죠. 왜냐면 저는 또 더 탐사 시절에 입사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열린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아는 잘 것 아는 같아요. 거죠. 네. 더 탐사가 다시 열린 공감으로 지금 너무 사명이 변경이 지금 알고 있다는 됐으니까. 거죠. 그리고 제가 해직 상태고 복직 투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아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그렇기 할까요? 때문에 이렇게 열린 공감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네.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네. 카카오톡으로 질의를 계속했는데 이건 보지 않고 있어요. 네. 질문이 많은데 좀 통화 좀 하자. 블로그에 글 올릴 정도면 답변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가족이라 홀대받아도 되겠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대통령 가족이 탈법 불법을 저지른 데 의혹이 짙어서 질문 드리는 거다. 사실이 아니면 의혹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설명해 달라. 경청하겠다. 네. 이렇게 보냈지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참 의혹이 왜 꼬리를 무는. 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유튜버들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에 계신 분 같아요. 예. 대한민국 유튜버의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고 극우 극우 유튜버의 대모시기도 하고 진보 유튜버들의 또 이간질의 또 배후 인물로 이제 좀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인데 오늘 보니까 또 이 정체불명의 또 기업들 가히산업 그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자금의 출처가 굉장히 지금 의심스럽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혹시 S마크라든지 가히산업이라든지 이런 글쎄요. 부분들에 좀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제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매출이 한 3억 정도 크진 않지만 네.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측만 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혜선 목사가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수사권이 없는데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취재를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봤는데 이거는 같이 내놓고 좀 제보를 부탁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공개합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참 한원섭 씨가 누나 한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실을 좀 알아냈을 거거든요. 뭐 땅도 보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통화에서 봤을 때. 그분이 보도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더 추가로 취재한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해주면은 9월 말까지는 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 진짜 언더커버로 들어간 건지 언더커버로 실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혜선 목사에 매수된 건지 그분들이 이제 판가름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일 남았습니다. 김혜섭 씨가 극우 유튜버를 뭐 관리한다 이런 얘기만 보도됐지 김혜섭 씨의 자금은 어디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어떤 언론에서도 지금 제대로 보도를 못했는데 원재현 기자가 이제 평화나무 있을 때부터 취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 저희 뉴탐사뿐만 아니고 서울의 소리를 지금 상습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한원섭 씨가 스스로 누나라고 얘기했었던 또 이 김혜섭 목사의 또 새로운 이면을 저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가히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